안녕하세요. 가지 많은 나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품 정리사로 일하고 있는 62세 박상목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4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이 사시던 무주의 집을 정리하러 내려갔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물건은 남는다는 걸요. 집안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했고 냉장고엔 언제 담은 건지 모를 음식들, 옷장은 너무 오래된 옷들로 가득했죠. 심지어 유산 관련 서류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때 처음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떠나면 내 아이들도 이 고생을 하겠구나.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품 정리사로서 60세 이후 꼭 버려야 할 5가지 물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버리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김춘배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8세 김춘배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지만 이 이야기는 100% 실제 사례입니다. 김춘배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중학교 역사 선생님으로 존경받으며 근무하시다 15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5년 전에는 40년 연인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와 사별하셨고 슬하에 2 아들이 있지만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60평 아파트였지만 문 앞에서 거실까지 가는 좁은 통로 외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천장까지 쌓인 책과 서류들, 옷가지로 넘쳐나는 방들, 박스와 신문 더미로 가득한 공간. 선생님, 이렇게 많은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관리는 무슨,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40년 교직 생활의 흔적이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인데 버리려고 해도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고 이게 다 내 인생의 역사인데 어떻게 버려? 할아버지의 눈에서 무력감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물건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 부담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 명절에도 집에 초대하지 못하는 외로움까지. 사실 요즘엔 이 집이 마치 감옥 같아요. 내가 평생 모은 물건들이 나를 가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할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도와 인생의 황금기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60세 이후 버리면 행복해지는 물건 1. 직업 관련 물건들. 김춘배 할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40년 교직 생활과 관련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수백 권, 수업 자료 파일 수십 개, 학생들의 과제물 상자들, 교직원 회의록, 학교 행사 사진첩 등. 이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의 거실과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건 제가 89년도에 처음 만든 수업 자료예요.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다 손으로 그리고 오려서 만들었죠. 김 할아버지는 낡은 폴더를 꺼내 보여주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게 언제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글쎄 퇴직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15년은 된 것 같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직업 생활에서 중요했던 물건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집안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단지 과거의 기억과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해결책 레거시 박스 만들기. 김 할아버지와 저는 레거시 박스 즉 유산 상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40년 교직 생활의 정수만을 담은 특별한 상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직 관련 물건들을 거실 가운데로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산더미처럼 쌓였죠. 그리고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 진정한 보물 정말 특별한 추억이 담긴 것,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2. 미래 가치 자녀나 후대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3. 나머지 위 두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 거의 모든 것이 진정한 보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각 물건을 하나씩 손에 들고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급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던 반이에요. 지금도 연락하는 제자들이 있죠. 이건 제가 역사 교사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의 상장이에요. 이 편지는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던 학생이 나중에 성공해서 보내온 감사 편지고요. 놀랍게도 40년의 교직 생활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물건들은 큰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상자에는 대표적인 수업 자료 몇 개, 받은 상장들, 특별한 학생들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교직원들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 등이 포함되었죠. 나머지 95%의 물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는 현직 역사 교사에게 기증했고, 일부는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 저장했으며, 나머지는 고이 쓰레기통으로 보냈습니다. 레거시 박스를 만든 후 김춘배 할아버지의 얼굴은 밝게 빛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편안한 기분이네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쓸데없는 짐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정리하니 내 교직 생활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60세 이후 버리면 행복해지는 물건 이 오래된 옷들. 김 할아버지의 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바로 옷이었습니다. 안방 옷장은 물론이고 작은 방 옷장, 심지어 거실 장식장까지 옷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정말 다양한 시대의 옷들이 보였습니다. 70년대 스타일의 넓은 깃 셔츠부터 80년대 패드 넣은 재킷, 90년대 통바지, 그리고 최근의 옷까지. 마치 한국 패션의 역사 박물관 같았습니다. 이 옷들을 다 입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사실 요즘은 이것들만 입어. 김 할아버지는 침대 옆 의자에 걸려있는 몇 벌의 옷을 가리키셨습니다. 편안한 면바지 2벌, 티셔츠 몇 장, 니트 스웨터 2개, 정장 1벌이 전부였죠. 그럼 나머지 옷들은 언제 입으세요? 글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이건 내가 첫 월급으로 산 정장이고, 저건 아내와 첫 데이트 때 입었던 셔츠고, 다 추억이 있는 옷들이야.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분들이 옷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옷에 담긴 추억, 그리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죠. 장롱 속에 오래 보관된 옷 더미 사이에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옷걸이가 휘어질 정도로 빽빽하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옷들, 한 번도 입지 않은 가격표 달린 옷들, 변색되고 형태가 변형된 옷들, 그리고 체형이 변한 할아버지는 이제 젊은 시절 입던 옷들을 입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책 33법칙과 추억 스크랩북. 김춘배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33법칙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법칙은 간단합니다. 1. 현재 즐겨 입는 33벌의 옷만 남긴다. 계절별로 조정 가능. 2. 남기는 옷은 실제로 입는 옷,
몸에 맞는 옷, 상태가 좋은 옷만으로 한정한다. 3. 추억이 담긴 특별한 옷은 따로 보관하되 최대 5벌로 제한한다. 우리는 먼저 김 할아버지가 실제로 즐겨 입는 옷들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억이 담긴 특별한 옷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내가 첫 월급으로 산 양복이야. 당시에는 정말 비싼 거였지. 이 셔츠는 아내와 첫 데이트 때 입었던 거야. 아내가 이 색이 내게 잘 어울린다고 했었지. 이렇게 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 5벌을 골라냈습니다. 그런 다음 추억 스크랩북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들을 사진으로 찍고 김 할아버지가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적거나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언제 샀는지, 어떤 특별한 날에 입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등의 이야기들이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좋네. 옷장 속에 숨겨두면 그 옷을 볼 일도 없었는데 이젠 이 책을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으니까. 33 법칙과 추억 스크랩북을 통해 김 할아버지의 옷장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빽빽하게 쌓여있던 옷들이 사라지고 필요한 옷만 정돈되니 옷장 공간의 70%가 비었습니다. 깔끔해진 옷장을 보시며 할아버지는 마치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전에는 너무 많은 옷 중에서 고르느라 오히려 항상 같은 옷만 입었거든요. 60세 이후 버리면 행복해지는 물건 3. 오래된 서류와 신문. 김춘배 할아버지의 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각종 서류와 신문이었습니다. 책장 위, 서랍 안, 침대 및 심지어 부엌 수납장에까지 서류철과 신문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다 무슨 서류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집을 살 때 계약서. 이건 아이들 학교 기록부. 이건 옛날 세금 납부 영수증. 이건 의료보험 청구서. 이것들은 다 중요한 서류들이야. 서류 더미를 하나씩 살펴보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1985년 전기요금 영수증이네요. 이건 1992년 신문이고요. 여기 있는 건 아이들 초등학교 성적표예요. 지금 아드님들이 50대인데 많은 노인분들이 서류와 신문을 버리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감, 역사의식, 습관, 정보 부족 등이죠. 하지만 이런 종이 더미는 공간만 차지할 뿐 아니라 화재 위험도 높이고 습기를 머금어 곰팡이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해결책 디지털화와 정리 시스템. 김춘배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 서류 분류하기. 모든 서류를 아래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영구 보관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각종 증서, 재산 관련 서류. 한시적 보관 세금 관련 5년, 의료 기록 10년, 보험 서류 계약 종료 후 3년. 즉시 폐기. 오래된 영수증, 광고물, 메모, 10년 이상 된 대부분의 서류. 2. 디지털화하기. 중요하지만 원본이 필요 없는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3. 정리 시스템 구축. 남은 서류는 파일박스와 라벨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문과 잡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김 할아버지에게 정말 기억하고 싶은 특별한 기사나 사건이 있다면 그 부분만 오려서 스크랩북에 붙이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대부분의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종이로 보관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렇게 서류와 신문을 정리하고 나니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또한 김 할아버지는 이제 필요한 서류를 몇 분 안에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세 이후 버리면 행복해지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과 그릇. 김춘배 할아버지의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신 후 5년간 거의 혼자 지내셨지만 주방 수납장은 여전히 대가족을 위한 그릇과 조리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그릇들은 다 사용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사실 혼자 살다 보니 이것만 쓰지. 할아버지는 싱크대 옆에 놓인 작은 냄비 하나와 그릇 2개, 수저 한 벌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명절에 아이들이 오면 쓸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소중히 모아온 것들이라 버리기가 아깝기도 하고. 주방 수납장을 열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인용 그릇 세트가 2세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듯한 웨딩 선물 주방기구들, 사용한 흔적이 없는 각종 조리도구들, 아내가 모아온 다양한 찻잔 컬렉션, 20년도 더 된 주전자와 냄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해결책 실용적 필요에 맞춘 미니멀 주방. 김춘배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주방용품을 정리했습니다. 1. 현실적 필요 파악하기. 할아버지의 현재 생활 방식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필요한 주방용품만 남겼습니다. 2. 추억이 담긴 물건 선별하기. 아내가 특별히 아끼던 찻잔 세트 하나와 결혼 선물로 받은 은수저 한 벌 등 정말 의미 있는 물건만 남겼습니다. 이것들은 실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장식장에 예쁘게 전시했습니다. 3. 나머지 기부하기. 상태가 좋은 나머지 주방용품들은 지역 복지관과 세터민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주방 정리를 마친 후 김춘배 할아버지의 주방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가득 차 있던 수납장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필요한 물건만 남아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넓어진 조리대 위에서 할아버지는 요리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방이 정리되자 김 할아버지가 요리 교실에 등록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게 된 후 배달 음식에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매주 한두 번 직접 요리를 하시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셨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방이 아내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공간이 되었어요. 간단한 찌개도 끓여보고 반찬도 만들어 보니 재미있네요. 60세 이후 버리면 행복해지는 물건. 5. 감정적 짐이 되는 물건들. 김춘배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다룬 카테고리가 바로 감정적 짐이 되는 물건들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나 무거운 기억을 담고 있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침실 서랍 속에서 우리는 낡은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던 시절의 편지들이에요. 저 직장에서 동료 교사와 갈등이 있었는데 내 성격이 급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버렸죠. 결국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고, 그때 주고받은 편지와 사과문이에요.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끄럽고 후회돼요. 4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사업 관련 서류, 불행했던 관계의 증거물, 돌아가신 분의 병환 관련 물건, 후회되는 결정이나 사건의 증거물 등이죠. 부산에 사시는 82세 오정호 할아버지의 경우 20년 전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던 당시의 계약서와 신문 스크랩을 상자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 어리석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상자를 볼 때마다 분노와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해결책 용서와 비움의 의식. 감정적 짐이 되는 물건들은 단순히 버려요 안 버려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1. 감정 인식하기. 김 할아버지에게 그 편지들을 들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분노 등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용서의 편지 쓰기. 과거에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용서의 편지를 써보도록 제안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정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3.
비움의 의식 오래된 편지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읽고 정원에서 작은 불을 피워 안전하게 태우며 나는 이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 보냅니다. 라고 말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4. 새로운 의미 만들기. 일부 감정적 짐이 되는 물건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변형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 갈등이 있었던 학교에서 받은 감사패를 뒤집어 새로운 프레임에 넣어 손자의 그림을 담는 액자로 재활용했습니다. 이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짐을 내려놓으니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 김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감정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편지들을 버리고 나니 그렇게 큰일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과장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춘배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의 물건들을 정리한 후 김춘배 할아버지의 삶에는 믿기 힘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물리적 공간이었습니다. 물건으로 가득 차 있던 아파트가 이제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어졌고 청소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밝은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집 전체가 더 환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정신적, 감정적 측면이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 머릿속도 정리된 느낌이에요. 전에는 항상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났어요. 세 번째 변화는 사회적 측면이었습니다. 전에는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던 김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 있게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을 우리 집에서 했어요. 친구들이 집이 너무 깔끔하고 멋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초대 한 번 못했는데. 넷째, 새로운 취미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넓어지자 김 할아버지는 거실 한편에 작은 그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취미였는데 이제는 매주 수채화 교실에 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내 물건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했어요.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에서 벗어났어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앞으로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리 작업을 마치고 6개월 후 저는 김춘배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혼자서 또 다른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터득하셨고 매주 조금씩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우고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요.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할까, 어디를 갈까 생각하면서요. 비움의 지혜 60세 이후를 위한 교훈. 김춘배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건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물건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오히려 우리 삶을 제한한다면 과감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2. 추억은 물건 안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추억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 속에서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3.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위해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4.6형세 이후의 삶은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모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5.
정리는 나를 위한 선물이자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우기를 시작하는 방법 실천 가이드. 여러분도 지금 비우기를 시작해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접근해 보세요. 1.5분 규칙으로 시작하기. 하루에 딱 5분만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으세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 부담이 없고 시작하면 종종 더 오래 하게 됩니다. 2. 한 공간에 집중하기. 오늘은 침대 옆 서랍만 정리하자처럼 작은 영역에 집중하세요. 3. 새 상자 시스템 사용하기. 정리할 때 보관함, 기부함, 폐기함 3개의 상자를 준비하세요. 4. 20-20 규칙 적용하기. 그 물건을 20분 안에 $20 약 2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다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도움 요청하기.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선택. 정리를 미루지 마세요. 건강할 때, 기억이 또렷할 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시작하세요. 김춘배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물건에서 자유로워져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60세 이후 버리면 행복해지는 5가지 물건을 기억하세요. 1. 직업 관련 물건들. 2. 오래된 옷들. 3. 오래된 서류와 신문. 4.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과 그릇. 5. 감정적 짐이 되는 물건들.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님이나 친척,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62세 유품 정리사 박상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물건의 무게가 아닌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